레슨 2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타다닥 고치는 사람 멋져요. 맞아요. 멋져요. 아니면 보험사를 불러서 떨어진 기름을 채우고 자동차를 다시 출발시킬 수 있는 사람도 참 어른스러워 보이죠. 야, 보험사를 그 전화할 생각을 하다니 문제 해결을 참 잘하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기름이 뚝 떨어져서 차가 이제 고속도로에 쓴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교훈으로 삼지 않고 자꾸 경험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도 그런 경험을 또 하겠죠. 왜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운전하는 습관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다가 이제, 기름, 거기에 이제 불 켜지고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난 주유소가 여기 3km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유소가 공사 중이었어. 나는 참 불행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난 주유소인 줄 알았는데 이게 LPG 가스 주유소였어. 아니 주유소는 휘발유 주유소든 뭐든 그렇게 써놨어야지. 하여튼 그 지도 앱들은 다 망해야 돼. 이걸 돈 주고 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원망의 그 대상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아주 값진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값진 경험은 다시 안 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레슨을 그러니까 본인의 교훈을 얻는다면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히 배울 것을 다 배우는 게 좋은 경험이지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거는 교훈을 아직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름이 깜빡깜빡해서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선택했을 때 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어? 왜 이런 강좌를 만들었어? 그럼 차라리 그냥 다 대면 수업으로 하던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강좌의 톤이 약간 염려스러운 강좌가 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에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학점은 중요하고 등록금도 싼 게 아닌데 본인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강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2를 한번 봅시다. 온라인 강의 시청은 출석입니다. 그래서 총 성적 100%의 20%를 차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좌를 클릭한 다음에 강좌를 다 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슨 1, 레슨 2, 레슨 3가 확인 버튼이 눌러지면 여러분들 출석이 된 걸로 되죠. 그 주차의 출석은 출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학사 관리에서 그거를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되는 그 기간을 놓치고 난 다음에 강좌를 클릭을 하면 출석이 안 돼요. 출석이 돼요. 언제까지 강좌를 시청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학사관리지원과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관련은 내가 아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 그 학교 서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지고 어쩌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네. 지각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온라인 강좌는. 과제는 마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지 아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곧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중요해요. 뭐 하이픈으로 돼 있네요. 이퀄 마크가 아니라 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과제 마잉글리시 랩 20%. 전체 성적이 20%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더욱더 과제 확인이 중요하겠죠. 과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오프라인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드라마 영어를 듣든 온라인 드라마 영어를 듣든 교재를 지참해서 마잉글리시 랩 액세스가 가능한 교재를 지참합니다. 뒤에 그 사진 보이죠?
네.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지참을 해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교재 설명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잠시만요. 누군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바잉글리시랩을 들어가서 과제를 해야 여러분들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면 되네요. 하는데, 그럼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 과제 부분은 상대평가란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과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요것도 요 뒤에 성적 관리,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대면 시험은 20%가 아니죠. 30%, 30%입니다. 그럼 총 몇 프로죠? 20, 30, 30은 100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수업, 사실 온라인 강좌니까 수업 태도라는 거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해요. 여기 넘어가서 얘기해볼까요? 그냥 말한 김에. 자, 성적 관리, 향상 방법. 뭐, 1타 강사도 아니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출석이 20%죠? 이거는 그냥 해야 해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잠깐 까먹었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본으로 해야 돼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강좌는 누구나 출석 fully 20%를 받고 지나가야 해요. 왜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요건들이 발생을 해요. 출석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성적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죠. 그죠? 그럼 모두 20%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업은 상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지죠. 그래서 내가 총 출석 20, 과제 20, 시험 60 해서 100%를 맞았다 하더라도 100%를 맞은 학생이 반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보다 많다면, 그죠? 그 학생들이 모두 A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상대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나요? 하나 짚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이 항상 풀로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면 좋지. 그러면은 학생이 풀로 차면 나한테 더 이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가 아니든 교양 영어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강좌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듣는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 성적이 중간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교양 필수가 아닌 교양 옵션을 듣죠. 교양 선택을 들어요. 그죠? 왜냐면 자기 영어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굳이 성적이 안 좋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올 걸 예상할 수밖에 없는 강좌를 선택해서 듣지는 않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영어를 듣는 학생들은 딴 거는 모르겠고 영어는 그래도 기본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학점을 갉아먹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 들어볼까라는 학생들이 90% 정도는 돼요. 나머지 10%는 그냥 시간표 맞추려고 그냥 듣는 학생들이죠. 모르겠어요. 그 10%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강좌 선택해놓고 시험도 안 오고 과제도 안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분명히 개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강좌도 오고 시험도 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 상황들은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가 자기의 단점이라기보단 장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교양 필수가 아닌 교양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죠? 상대평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출석은 20% 기본으로 해야 해요. 과제도 20% 기본으로 해야 해요.
근데 마이 잉글리시 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기 잠깐 보여줄게요. 마이 잉글리시 랩 액세스 코드 인사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책을 구매를 하면 이 책 뒷장에 은박지로 기입이 돼 있어요. 요거를 살살 긁어내요. 거기 나오는 코드를 입력을 해야 이 교재를 온라인상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 긁어내는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은박지 긁어내는 거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은박지 같은 걸 긁어낼 때 옆에서 누가 대신 해줬을 경우도 있겠죠. 칼 위험하니까 엄마가 해줄게 뭐라든지 뭐 했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거를 종이를 뜯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은박지 위에 은박지를 벗겨내라는 게 아니라 은박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거를 은박을 살짝 걷어내는 겁니다. 스크래치 카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정 모르겠으면 그거 있잖아요. 막 그 뭐죠? 복권. 복권.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복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그걸 벗겨내 뭐죠?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동전 같은 걸로 그 위에 있는 은박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그 뭔가 막을 벗겨내요. 그러면 그 밑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그림이나 숫자가 존재해요. 그거 이제 걷어내는 게 있는데 스크래치 카드,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로 찾아보세요. 스크래치 복권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벗겨내는 방법 찾아보든지 어떻게 해든 내가 아까 능동적인 리서치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게 뭐지? 은박지 이거 어떻게 벗겨내지? 라고 했을 때 아주 수동적인 형태는 벗기라고 했으니까 벗겨야지 하면서 은박지 자체를 벗겨내는 책을 뜯어내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멀쩡한 책을 사서 책을 뜯어내야 책을 훼손시켜야 교재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 엄청나게 수동적인 형태의 형태로 본인이 수업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본인이 이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장을 첫 장을 넘기면 뒤에 은박으로 이제 숫자를 가려놓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이트 사서 위에다가 이제 글씨 쓰다가 이제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화이트 사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죠. 교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막만 살짝 벗겨내라는 거지 책을 뜯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멍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송곳이나 칼 같은 걸로 긁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종이가 뚫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책 다시 사야죠. 그래서 중고책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로그인이 된 책은 교재가 등록이 된 책은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책을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은 그런 경우가 가능했다면 이 온라인 수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어 짐작해서 내가 했던 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당황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이 원망이 나로 돌아가든 당신 본인에게 돌아가든 좋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잔소리는 그러니까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잔소리고 바뀌면 이제 조언이 되죠. 조언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잘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평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50명이 듣는다고 하죠. 풀로. 50명이 들어요. 온라인이다. 싸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30%예요.
그러면 5, 3, 15에서 15명이 50명 중에서 15명이 A를 받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상대평가에서는 0.1점의 차이도 옆 사람과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90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반에 90점을 총으로 받는 사람들이 15명, 아까 A가 15명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5명이 아니라 20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90점을 받아도 A를 못 받죠. 몇 점부터 90점을 받을 수 있죠? 처음 1번부터 15등까지만 90점을 받을 수 있죠. 네, 녹화를 이어서 합시다. 중간에 이상한 게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편집을 잘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쉬울 거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1시간 반을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잡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가족이 있는 사람이 온전히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1시간 반에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한번 해보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네, 혼자 살 때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일어난 해프닝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편집을 잘 한다면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그 잡음 처리를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맞아요. 반에 50명이 있는데 30%가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15명이 A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적들이 다 좋게 나와요. 이제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점수가 상대평가로 인한 그 성적을 조율하기 전에 그냥 합점이 9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90점부터 A죠. 근데 90점을 받은 학생들이 15명 이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20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15명만 A를 받을 수 있죠.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90점 받았다고 A를 받는 게 아니라 상위 15등까지만 A를 받는 거죠. 40명이 정원이라면 4, 3, 12 12명까지만 A를 받는 거죠. 12등까지만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0점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몇 등, 반석차, 상대적으로 내가 몇 등인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등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몇 등까지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점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되는 그 상황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평가는 몇 점 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몇 등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반의 그 시험의 난이도가 쉬우면 점수가 높을 것이고 낮으면 점수가 낮겠죠. 평균 점수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그 평균 점수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 등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중간고사에 100분율 했을 때 90점을 받았다. 그럼 난 이제 A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험 난이도를 그렇게 그대로 조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제에 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3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40명이 듣는 수업이면 12명까지만 A를 받을 수 있는데 한 15명이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 90점 받은 학생 모두 A를 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2등이 아닌 13, 14, 15 90점을 받은 15등까지는 13등부터 15등까지 3명은 A를 받지 못하고 B 플러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석차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보면 자, 이제 다시 과제로 넘어갈게요. 과제 20%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마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과제를 할 때
이게 온라인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잉글리시 랩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교재가 여러분들과 공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주면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나에게 제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낼 때마다 PPT를 하든 워드로 받든 한글 파일로 받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파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잉글리시 랩이라는 서버상에 여러분들이 등록이 돼 있고 나도 같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 그냥 그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서로 과제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과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과제를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과제를 하면 점수가 거기서 자동으로 매겨져요. 온라인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을 때 전체 백분율을 봤을 때 전체 문제 한 학기 내내 전체 문제에서 전체 문제를 다 풀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의 백분율이 80%다. 그러면 20%에 80%는 뭐죠? 16%죠. 그러면 성적 배분율에서 16%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반석차를 나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그 툴이 되겠죠. 왜냐면 모든 학생에게 과제 점수를 20%를 풀로 주는 거는 분별력을 낮추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높일 수 있는 행위 중에 유일한 선택은 온라인 강의 신청을 그냥 들으면 20%인데 강의 신청을 바른 자세로 했느냐 아니면 스피커를 좀 높여서 했느냐 강의를 시청하면서 딴짓을 했느냐는 수업 태도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를 체크하는 게.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분별력은 과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제란 얘기예요. 출석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몰아서 하고 까먹고 온라인 강의 까먹고 출석 1% 놓치고 그 다음에 과제 하는데 과제 제출 기간 지나서 하느라고 하나 몽땅 날리고 그래서 여지껏 99%를 잘했었는데 갑자기 65로 내려가고 교수님 저 이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상황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100%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과제 점수 20%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99%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99%는 99%에 맞게 가져가겠죠. 95는 그렇게 가져가고 91은 그렇게 가져가고 다 그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죠. 0.9 곱하기 20 하면 20% 0. 하면 돼요. 그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과제 점수 합산해 봤을 때 100% 백분율의 100%를 받는다. 그러면 과제 점수 20%를 가져가는 거죠. 풀로. 근데 전체 과제를 내준 거에 반밖에 안 했다. 그래서 50% 나왔다. 마이잉글리시 랩에서는. 그러면 원래는 풀 점수가 20%였으니까 거기서 반 가져가면 뭐예요? 10%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석차가 나뉠 거예요. 석차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너는 예쁘니까 그냥 A뿔 주고 너는 별로니까 그냥 A 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선별, 구분,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필요해요. 그게 과제입니다. 그게 과제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아니라 변별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초반에 레슨 1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안 와요. 못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와요. 그러면 끝이죠. 30% 날아간 거예요. 30% 날아갔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 20이고 파이널 30이니까 미드텀은 안 왔어. 아니면 반대로도 있죠. 그게 반대가 더 신기하긴 한데 중간고사는 오고 기말은 안 와요. 그럼 본인 머릿속으로는 온라인 강의 20%, 과제 반쯤 했으니까 10%, 그럼 30% 되면 시험 미드텀 왔으니까 30% 해서 20, 10, 30 그러면 뭐야 60%.
60%면 괜찮지 않나? 뭐 한 D 아닌가 C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거는 F예요. 아니 시험을 안 보는 강의를 어떻게 성적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시험을 아예 안 왔는데 못 본 게 아니라 안 왔잖아요.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상대평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드텀에서 30%인데 30개 지문이 나가요. 30개의 지문이 나가는데 30개의 질문 아니죠. 30배점의 질문이 나가요. 나도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실제로 질문이 뭐 25개가 나간다 하면 어떤 질문은 2점, 어떤 질문은 1점, 어떤 질문은 0.5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합산 점수가 30점이 되게 나갑니다. 그냥 그거는 그대로 그냥 퍼센테이지로 쓰면 되니까 30배점으로 나가는데 본인이 1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기말에 15점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뭔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F는 아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참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는 다음에 안 괜찮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린 후에는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30배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중간고사는 20점 맞았으니까 20%일 거야. 20% 더하기 마이 과제 10% 30%.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강좌는 이렇게 출석은 했으니까 거기 20%, 30% 더하기 20%, 50%. 50%면 괜찮지 않나? 왜 내가 F 받지? 그냥 D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죠? 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F예요. 시험을 안 나타나면 F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나는 손 놨어요잖아요. 노력조차 하지 않겠어요는 F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시험을 안 나오면 F예요. 그거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과제를 까먹고 못하는 것과 시험을 안 나오는 것은 뭔가 수동적인 본인의 실수나 능동적으로 어보이드 하는 건 다른 의미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나갈 때 깜빡하고 뭐 핸드폰을 놓고 간다거나 깜빡하고 이제 문을 무슨 열쇠를 안 갖고 간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실수에 해당이 되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핸드폰이 집에 있는 상황이죠. 나는 나가 있고, 그죠? 핸드폰과 나가 이제 떨어진 상태죠. 그 결과를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죠. 핸드폰을 깜빡하고 놓고 나간 것과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간 것, 그러니까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갖고 나간 것과 돈을 안 내려고 나 오늘 모임 있는데 돈 안 내지 말아야지, 현금 없다 그래야지 하고 일부러 지갑을 놓고 나가는 거는 의도가 다르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돈 없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의도한 여러분들 다분히 의도적인 포기이기 때문에 그냥 F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오세요. 와야죠. 기껏 등록금 내놓고 왜 시험에 안 나옵니까? 오세요. 자, 13분입니다. 요거 한번 16분, 13분 합쳐봅시다. 레슨 3에서 봅시다.